정보 홍수 시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의식의 흐름을 곁들인 안녕하세요. SUB 보이는 라디오의 이정우, 박경무입니다. 우리 방송 꼭 필요한 TMI만 알려드립니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가을축제가 막을 내렸는데 학교 축제 어떠셨나요, 정우 씨는? 저는 다른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제대로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우 씨도 저랑 똑같은 19학번 맞으시죠? 맞죠. 네. 19학번이 무슨 축제예요. 그렇죠? 학번에 맞게, 학년에 맞게 잘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학교 축제를 참여 못한 건 그래도 방송이니까 아쉬우시죠? 아니요. 방송이니까가 아니라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네. 네, 사실 정우 씨가 다른 축제 이것저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경험이 뭐가 있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또 저는 이제 네. 열기가 느껴져서 축제를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축제는 록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록 페스티벌이요? 네, 네. 이제 여러 락커들이 나와서, 밴드가 나와서 그 정해진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공연을 거의 3일 내리 했던 것 같은데요. 3일이요? 네, 맞아요. 저는 공연을 봤다길래 하루 당일치기로 가신 줄 알았는데 네. 그럼 3일 내내 공연을 보신 거예요? 맞아요. 거기 숙소를 잡아서 그 근처에서 먹고 자면서 3일 동안 열심히 네. 록 페스티벌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또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낸 줄 알았거든요. 야영이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러면 록 페스티벌을 이번 여름에 갔다 오신 건가요? 보통 여름 하면은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아니었고 네. 한 2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가수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제 맥주 부스가 있었습니다. 맥주 부스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거기서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 하면서 좋은 네. 노래를 들었던 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네, 그냥 축제, 페스티벌 가면은 좋아하는 가수들도 많이 와서 이미 신난데 거기에 맥주까지 함께 하면은 정말 페스티벌 분위기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축제 이야기 들으니까 부럽네요. 저는 록 페스티벌을 가본 적도 없고 학교 축제에는 솔직히 언제 간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좋은 기억이었는데 네. 지금은 축제를 즐기진 못하지만 그 기억으로 버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방금 기억으로 말하시고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확실히 가수들도 가수들인데 축제 분위기 때우는데 맥주가 한몫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때 동의하시나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그때 또 날씨가 굉장히 네. 더웠거든요. 그래서 또 이 덥고 습하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가까이 서서 살도 막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네. 그 짜증을 맥주로 다 시원하게 풀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맥주 하니까 생각난 게 이웃나라라고 하긴 애매하고 사돈의 팔촌나라 네. 독일에서 맥주가 참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독일은 매년 맥주 축제를 성대하게 열어요. 엄청 크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맥주 축제가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제가 가보거나 다녀온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아주 맥주를 잘 즐길 수 있는 축제일 것 같은데 혹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독일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네. 독일의 그 맥주 축제도 참가하지 못했는데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독일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옥토버 페스트라는 축제를 매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맥주가 높으면은 한 5도 정도 되잖아요, 알코올이. 그렇죠. 근데 거기는 10도짜리 맥주를 한 이만한 잔에 담아서 네. 그냥 무지하게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만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요? 10도짜리 맥주.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종종 편의점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흔치가 않죠. 그쵸. 그런데 옥토버 페스트라는 축제에서는 정말 그런 맥주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5도짜리 맥주들하고 10도짜리 맥주는 조금 만드는 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르지 네. 않을까요? 그쵸. 네, 정우 씨도 축제 가서 맥주도 즐기시고 그러면 맥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죠? 10도짜리 맥주를. 제가
10도짜리 맥주를 만드는 법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대략적으로 맥주를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모 씨를 위해서 맥주 만드는 법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총 5단계로 나눠집니다. 5단계. 네, 첫 번째는 메가를 제조하는 단계, 두 번째는 담금, 세 네. 번째는 발효, 발효, 그 다음에 숙성, 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과,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리를 물에 넣어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자라게 하는 과정을 메가 제조라고 하고요. 아, 그렇게 만드는 게 메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가를 그리고 분쇄한 다음에 잘 끓이는 게 담금 과정이에요. 아, 이름은 담금인데 어디 담그진 않나 보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발효를 시켜야겠죠. 그 네. 이제 맥즙이 완성이 됐으니까 발효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은 술이 되는 건데요. 이 발효 과정은 에일과 라거 들어보셨죠? 네, 조금- 얼핏 들어봤는데 네. 그 발효 과정에 따라서 그게 나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발효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에일은 16에서 21도의 온도에서 네. 한 3일에서 6일 정도 그렇게 숙성을 시킨다고 하고, 아, 오랫동안 하네요. 네. 근데 라거는 더 오래 합니다. 아, 얼마나 오래 하죠? 라거는 저온에서 6일에서 10일간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에일과 라거의 차이가 저온 발효냐, 고온 발효냐, 그리고 얼마나 또 오래 하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음,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숙성인데요. 네. 이제 술이 됐으니까 또 얼마나 숙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탄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숙성을 오래 하면은 탄산감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숙성 과정을 네. 거치고 나면 이 침전물 같은 거를 여과를 하는데요. 아, 그러면 걸러내야죠, 몇 개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맥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는데 혹시 맥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요즘 또 홈 브루잉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소소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집에 네. 그런 건 없어가지고 아, 직접 해보신 건 아니고. 네,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아, 지인 중에 홈 브루잉 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뭐 아무튼 수제 맥주 좋아합니다. 네. 아, 저는 맥주 하면은 그냥 발효시키는 뭐 무언가의 과정이라고만 얼핏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전문성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맥주니까 그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맥주를 즐길 수가 있겠죠. 정우 씨 덕분에 맥주 만드는 법을 좀 알게 됐는데 확실히 이렇게 맥주 만드는 방법을 알고 마시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주가 또 방금 에일이랑 라거를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말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맥주 종류마다도 어울리는 안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우 씨의 픽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피맥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 아, 피자랑 맥주요? 네. 네. 그래서 피자랑 먹을 때는 아무래도 네. 향이 그렇게 세지 않은 맥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피자의 본연의 맛을 더 즐기기 위한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저도 약간 이야기가 새는 것 같긴 한데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소금만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그렇죠.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약간 그 오리지널의 맛, 뭐 그런 거 네. 아닐까요? 아, 오리지널을 존중하는 정우 씨의 자세.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흑맥주가 네. 있는데요. 이 흑맥주는 아무래도 좀 달달한 안주랑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생각을 했습니다. 흑맥주가 맥주 자체가 씁쓸하니까 네. 좀 더 달달한 안주랑 어울린다. 맞습니다. 그럼 달달한 안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널리 즐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탕후루 아니죠, 혹시? 탕후루 그렇게 단 거는 조금 아. 힘들지 않을까요? 다행이네요. 네, 전 탕후루 추천해 주시는 줄 알고 아. 실망할 뻔했습니다. 그 흑맥주에 보면은 왜 설탕이나 시나몬을 예. 그 둘러주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 병 입구 쪽에 계피가루랑 뭐 설탕이랑 묻혀서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흑맥주를 마실 때 시나몬 가루를 뿌린 그런 추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결국 그게 추러스로 이어지네요. 네. 아, 그러면 추러스 직접 사서 드시나요? 주변에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추러스 직접 튀겨 먹는 예. 그
키트가 있어요. 아, 홈 브루잉에 이어서 홈 베이킹이랑- 추러싱이라고 하면 되나요? 추러싱 좋습니다. 아, 그럼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 네, 가끔. 네, 저도 아주 종종 가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집엔 그런 기계가 없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흑맥주 마실 때는 추러스랑 함께. 네, 맥주랑 어떤 안주를 같이 먹을지 맥주 전문가 정우 씨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또 맥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한 1년에서 2년 전인가 맥주 따르는 방법 그거를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어떤 외국의 바텐더분이 나와서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맥주를 잘못 따르고 있었다 하면서 잔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잔을 안 기울이고 따르면 거품이 많이 생겨서 보통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따라야 뭐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시던데. 아, 정말요? 아,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어떤 드라마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네. 서로 맥주를 따라주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서 약간 웃픈 아, 그런 장면이 되었던 게.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맥주 거품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맥주 거품을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럼 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해석이신가요? 아무래도 좀 그 거품이 지나치게 많으면 네. 웃음이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닌가요? 아까 얘기해 네. 주셨던 그 맥주 제대로 따르는 법은 어떻게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바텐더분이 잔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따르면 거품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마셔야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정우 씨도 동의하시나요? 전문가로서. 아무래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네. 뭐, 동의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미관상 아, 미관상.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아, 네, 확실히 그 보기 좋은 게 또 맛도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거품을 적당히 따라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또 그렇게 따라야 청량감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따르는 게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이 안 더부룩할 거냐, 아니면 맥주의 청량감을 극대화할 거냐, 본인의 선택인 것 같네요. 네.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맥주 만드는 법, 맥주 종류, 그리고 안주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맥주 거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와 봤습니다. 이 맥주는 거품 양에 대해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여기서만큼은 모두가 거품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어디, 소주는 애초에 거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네.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네. 아, 네, 거품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기는. 그렇죠. 이 경제 시장에도 네. 맥주처럼 거품이 낄 수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주식을 좀 기울여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기울이죠? 시장을 살짝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보는 관점을 뒤틀어라. 오, 좋은 그러면 말이네요. 거품이 빠질 것이다. 네, 네, 확실히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에 거품이 낀 예시가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인데요. 아, 버블 경제. 네. 들어보셨죠? 네, 한 번쯤 들어봤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일본에서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 호황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 통화의 공급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됐고, 또 경제 활동이 굉장히 과열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아, 알고 보니 그 호화로웠던 게 다 거품이었다. 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이제 갑자기 불황이 터지면서 네. 이 굉장히 많은 국가 자산이 공중분해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 겪으면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네, 그렇죠. 또 그때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좀 미약하게 했다고 하고, 네. 사람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뭔가 노동시장과 고용시장이 굉장히 부실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버블 경제 그 시기에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고 그 혼란의 시간 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다.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그때 버블 경제를 한번 겪었으니까 잘 대비하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해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버블 경제 하니까 몇 달 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가수 그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가 되게 히트였잖아요. 네. 푸른 산호초 아,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아, 그 뉴진스 한이가 커버한 영상 봤습니다. 네,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뉴진스 그룹의 팬미팅이었는데 거기서 뉴진스 한이 씨가 그 마츠다 세이코 씨를 멋있게 커버했던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가수 마츠다 세이코가 일본 버블 경제를 대표하는 가수다, 뭐 그런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노래가 참 좋아서 저도 몇 번이나 들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에서도 뉴진스가 공연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작년 2023년 가을 축제 때 네. 뉴진스가 학교로 온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때 폐막제 공연을 가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때 나중에 우리 SUB 채널에서 폐막제 공연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게 뉴진스 영상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가고 싶었었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지인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영상 보면 더 가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다음에 네. 계약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폐막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도 폐막제가 있었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폐막제 잘 즐겼죠. 아니요, 그거 말고. 서울대학교 어. 폐막제도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 올림픽 폐막식도 있었잖아요. 아, 올림픽, 네, 그때도 폐막제가 있었죠. 네, 그쵸. 혹시 실시간으로 챙겨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새벽 4시? 새벽 4시에 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네. 그래서 보지는 못했고, 그냥 나중에 요약본이 올라오길래 요약본을 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네요. 올림픽 폐막식 날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4시였어요. 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알아봤죠. 아, 굉장히 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폐막식을 보려면 새벽에 폐막식을 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로 방학이라 등교는 안 하겠네요, 다행히. 아, 뭔가 월요일의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약본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이 한창 하면서 제 알고리즘이 운동 영상으로 막 도배가 됐거든요. 육상 영상도 올라오고 수영 영상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운동 영상들을 봤는데 그러다가 한 20년 전쯤에 영상을 또 보게 됐습니다. 20년 전 올림픽이요? 네, 20년 전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이었는데 아. 그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또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네. 짧게 봤던 것 같아요. 아, 보셨나요? 그 네. 첫 번째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막식 때 그 아테네 올림픽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웰컴 홈이었습니다. 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전율이 느껴졌던 기억이 또 있네요. 그러네요. 정말 아테네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네,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러니까요. 아주 멋있는데요? 네, 100년도 더 전에 아테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러면 첫 번째 올림픽 아테네에서 했잖아요. 네. 어떻게 올림픽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으로 근대 올림픽이 시작했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 태생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시작한 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네, 피에르 드 네,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입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쿠베르탱 씨께서 고대 올림피아 경기를 계승한 거예요. 계승을 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했고 이렇게 아테네를 시작으로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네. 물론 도쿄 올림픽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가 1년 미뤄지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면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스포츠를 통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선수들은 4년에 한 번 그 무대를 위해서 정말 네. 힘들게 준비를 하고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준비한 대회에서 메달을 받으면 굉장히 그것도 또 값진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년 동안의 안주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정우 씨는 금, 은, 동메달 중에 어떤 메달 제일 받고 싶으신가요? 약간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당연히 금메달 아닌가요? 아, 금메달이요? 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금이니까요? 아, 금이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은메달을 받으셔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그 금메달은 네. 금메달이라고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음. 약 1% 정도의 금이 들어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파리올- 나머지는 뭐죠? 네, 은메달입니다. 사실상에. 아. 대부분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겉을 금으로 도금한 건데 네. 그 파리올림픽 기준으로 금메달 529g이었고 네. 그중에 6g의 금이 쓰였습니다. 아, 정말. 네, 1% 이만큼- 약간 넘는 그러네요. 그런 양으로 쓰인 거죠. 아, 정말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막 선수들이 네. 금메달 받고 하면은 진짜 금인지 확인해 보려고 막 이로 이렇게 깨물고 안 물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무는 이유가 이게 순금인지 확인하려고 순금은 또 물면 이빨 자국이 딱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순금 메달 받았다 확인하려고 자랑하려고 무는 건데 네. 사실 뭐 자국 안 남습니다. 아, 정말요? 안은 또 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이 트위터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거죠? 제가 가져왔는데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차피 올림픽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다. 따라서 금메달을 깨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깨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아,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그런가요? 이 깨무는 이 행위 자체에 뭔가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은 이런 하트 포즈는 좀 덜 유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을 깨무는 게 더 임팩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네요. 네, 저였어도 깨물 거예요, 근데. 아, 근데 경모 씨 목에 그거 뭐죠? 제 목걸이요. 아, 탐나시나요? 목걸이를 오늘 OOTD에 맞춰서 목걸이를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하는데 아. 오늘따라 이 목걸이가 좀 사고 싶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한번 꺼내주세요. 제 목걸이인데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약간 오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메달이랑 사보았습니다. 닮은 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네, 메달이기도 하죠. 정말요? 메달을 이렇게 평소에도 이 패션 아이템으로 쓰시는 건가요? 처음엔 메달이었는데 이제는 목걸이입니다. 아, 정말요? 근데 네. 이게 무슨 메달이에요? 이게 그건가 보네요. 제가 작년 11월에 손기정 네. 마라톤을 나갔었거든요. 아, 정말요? 간단하게 가볍게 하프 코스 21km를 뛰었는데 간단하지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아마 그 21kg. 완주 메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이 목걸이가 좀 손이 가더라고요.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21km를. 네, 그런데 거의 1년 돼서 다 까먹었어요. 정말요? 별로 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마라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전날에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잠이 너무 네. 부족한 거 아니었나요? 물론 더 자야 됐죠. 그런데 스스로 뭐 훈련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고 첫 마라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는 있긴 했는데 네. 잠을 얼마 못 잔 상태로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제가 입으로는 안 떨린 척하고 있지만 네. 당시에는 꽤나 떨렸나 봅니다. 그랬군요. 또 이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올림픽 마지막에는 항상 마라톤 경기를 하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네. 경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꽤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특이했던 점이 보통은 남자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올림픽 폐막식에서 남자 마라톤 시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으로 남자 마라톤 다음 날에 치러졌고 이어서 파리올림픽 폐막식 때 여자 마라톤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또 네, 그런 게 특이했었죠. 명장면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 마라톤 2시간 넘게 하는데 네. 솔직히 2시간 다 챙겨보지는 못했고 하이라이트 장면을 몇 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자 마라톤에서 그 마지막에 스퍼트를 할 때
정말 치열하게 뛴다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2명에서. 그렇게 오래 달리고도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기까지 네.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선수들은 대단하네요. 네. 실제로 마라톤이 2시간, 이번 기록이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뛰고 마지막에 스퍼트를 한다고 해도 보통은 그 전에 뛰던 거랑 비슷하게 쭉 이어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여자 마라톤은 2명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달리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희대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은 시판 하산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 네. 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에티오피아 태생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특이한 게 마라톤에서만 메달을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네,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 2시간 22분 55초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금메달을 차지했고 그리고 마라톤 하루 반 전에 네.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 1000m요? 네. 거기다가 5000m도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정말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 대회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훈련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네. 점점 훈련을 줄이다가 마라톤 당일에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시파나산 선수는 하루 반 전에 1000m를 치열하게 뛰었고 심지어 동메달까지 땄잖아요. 네.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셨는데도 마라톤 금메달을 따신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그녀를 신인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분과 제가 같은 인류라고 불려도 되는지 살짝 의문이 네. 드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육상의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게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파나산 선수가 대단한 게 마라톤을 작년에 데뷔했어요. 아, 정말요? 네, 2023년 런던 마라톤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첫 출전이었거든요, 마라톤이. 네. 우승했습니다. 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였네요. 네, 그런데 뭐 계속 잘 뛰다가 우승한 것도 아니고 네. 중간에 어떤 통증이 심하게 있었나 봐요. 아, 정말요? 다리를 막 당기면서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고 중간에요, 달리다가? 네, 중간에 멈춰서서 다리를 스트레칭 하셨고 네.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네. 40km 지점에서는 달리면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급수를 놓쳤어요. 아이고, 저런. 네, 속도를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면서 물병을 낚아채야 되는데 네.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급수가 많이 필요했나 봐요. 다시 돌아서서 그 물병을 잡으려 했는데 그러다가 뒤에 있던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했어요. 오토바이요? 네, 대회 진행을 위해서 필요했던 오토바이인데 아마 다시 그 물병을 집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록이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급수도 뛰면서 하는데 설마 다시 후진을 할까 절대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우승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대단합니다. 우여곡절 끝에도 우승을 했다는 게 심지어 마라톤 데뷔 무대에서 우승했다는 게 이미 시파나산 선수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또 재밌는 게 런던 마라톤 전에 시파나산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왜 내가 마라톤을 하겠다고 했을까? 후회도 좀 한다. 네, 원래 다른 종목 선수였거든요. 아, 네. 2021년 도쿄올림픽 때는 여자 5000m 그리고 1000m에서 금메달 땄고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마라톤 42.195km보단 짧은 거리에서 활약하던 선수인데 네. 마라톤에 도전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많이 그 스트레스, 압박감이 컸나 봅니다. 네. 나는 도전을 후회한다라고 했지만 우승을 하셨고 그렇죠. 데뷔 무대에서 우승하셨고 엄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땐 금메달까지 네. 올림픽 기록까지 획득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인류가 아니면 이분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이 우승을 한 선수까지 후회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게 이 마라톤이잖아요. 네, 저도 21km 뛰어놓고 정말 후회도 많이 했어요. 아,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힘든 걸 대체 왜 시작하게 된 걸까요?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기원전 490년 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 아테네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네.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고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승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병사가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서 그 승전 사실을 전하고 지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네.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유력한 설이죠. 그런데 너무 네. 전설스럽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사실 네. 승전 사실을 전하고 바로 쓰러져 버렸다. 네, 그 먼 거리를 사람이 가서 전한다는 생각을 애초에 했다는 게 네. 조금 안 믿기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네. 그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마라톤은 없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런 명장면들도 보지 못했을 것 같네요. 네, 그거는 또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올림픽의 기원부터 또 경모 씨의 메달 이야기, 네. 그리고 마라톤 기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마라톤의 기원이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만약에 사람이 뛰지 않고 네. 말을 타고 갔으면 네. 뭐 지금의 마라톤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군인의 생명은 그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겠네요.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네. 어떻게 40km를 뛸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탈 수 있는 말 같은 게 없었나 봅니다. 주변에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가 보네요. 네. 보통 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보병 말고도 그 말을 타는 기병대를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말을 탄 그런 경우를 기마병이라고 하죠. 네, 기마병. 네, 이 기병이라는 단어가 동물을 타는 군인을 뜻해서 이 말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또 낙타나 뭐 네. 당나귀 그리고 코끼리까지 타고 전쟁에 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타는 전쟁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네, 그 아무래도 코끼리를 타면 적이 공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제가 군인이라고 했을 때 네. 코끼리를 보면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아주 놀라서 흥비백산 달아날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작고 귀여운 말이 있는데 상대방은 코끼리가 있네. 그렇죠. 뭐 속도면에서는 네. 조금 떨어졌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 시절의 탱크가 아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말 이외에도 참 다양한 동물이 전쟁에서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비둘기도 전쟁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음. 전쟁의 주요한 소식을 알리고 네. 또 귀소 본능을 통해 기지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또 옛말에 편지를 전해주는 새 해가지고 비둘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쟁에서도 비둘기가 네. 사용이 됐군요. 네, 그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정말 전쟁에서 맹활약했나 봐요. 그렇게 네. 전서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음. 그 대표적인 비둘기가 쉐아미라는 비둘기가 있어요. 네. 이게 프랑스 말이고 영어로는 dear friend, 아. 친애하는 친구,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쉐아미라는 비둘기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서구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에게 포위된 미군을 구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을 해준 거죠.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네요. 네, 실제로 쉐아미라는 비둘기는 그 네. 활약을, 공을 인정받아서 네. 박제되어 아이고.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마지막까지 인상적이었네요. 네, 또 여러 가지 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반려동물은 따로 안 키웁니다. 아, 정말요? 정호 씨는 키우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굉장히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예. 이 저희 집에 키우는 거는 동생 하나면 족하다라는 이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반려인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반려인물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용어네요. 정호 씨가 그러네요. 만든 건가요? 네, 그런가 봅니다. 또 반려인물 말고도 네, 반려동물로 시작했죠, 이야기를? 그렇죠. 반려동물 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어릴 때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그 햄스터 덕분에 제가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키운 적이 없습니다. 아,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햄스터랑 공생을 하셨군요. 네, 햄스터가 제 집에 찾아온 첫날에 네, 등이 엄청 빨개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왜 그런지 아셨나요? 부모님은 아셨겠죠, 아마? 아, 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나? 많이 아, 어렸고 네네. 어라 가렵네? 아, 뭐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날 물었나?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럼 그 이후에 그 햄스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다행히도 첫날에는 되게 심했는데 네. 이후에는 인간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뭐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말요? 뒤로는 크게 가렵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햄스터를 한번 키웠던 게 생각나네요. 네, 정우 씨는 반려인물 네. 지금도 잘 키우고 죄송합니다. 키우고 계시죠? 아, 네. 지금도 잘 있습니다. 제가 괜히 또 죄송해지네요. 그 반려인물분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네. 저의 귀여운 동생 있고요. 저는 이제 반려인물이 있고 또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반려식물이요? 네. 오늘 세 개의 물이 나왔네요. 반려식물 어떤 걸 키우고 계신가요? 그 올리브 나무랑 네. 또 잎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몬스테라 많이들 키우시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레몬 오렌지 나무도 있습니다. 레몬 오렌지 나무요? 네. 레몬이랑 오렌지가 같이 열리나요 혹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물도 주고 햇빛도 잘 쬐어주고 하긴 했는데 얘가 영 보답을 안 해주나요? 시원치 않더라고요. 네, 그 레몬이랑 오렌지로 보답을 했으면 네, 또 더 좋았을 좋은 텐데. 관계가 형성됐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갑자기 또 떠오른 게 반려인물 분께서는 보답을 해주시나요? 네, 억지로 생각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인 한 몸 잘 건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좋네요. 반려식물은 없으세요? 네, 저는 동물도 안 키우지만 식물도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저도 저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제가 식물 또는 동물까지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게 관리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식물을 키우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자취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자취생한테 좀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있나요? 굉장히 관리가 쉽고 네.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초록색의 동글동글한 마리모입니다. 마리모요? 네, 들어보셨나요? 방금 들어보긴 했는데 아, 더 설명해 주시면 친근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천연 기념물 지정이 돼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보셨을 거예요. 이 물속에서 사는 수중식물인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마리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물 위로 떠오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 사람으로 치면은 방문 닫고 잠그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물만 갈아주면 굉장히 관리도 쉽고 네. 또 수명이 150년이나 된다고 해서 150년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떠나가서 슬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마리모보다 오래 살긴 힘들겠네요. 그래서 아주 자취생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식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자취생으로서 마리모 키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옥토버 페스트였죠. 맥주 만드는 법부터 해서 맥주 종류와 안주, 그리고 거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옥토버 페스트, 독일이 맥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죠. 네, 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게 엄청난 기획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가 맥주 거품 이야기를 하다가 버블 경제 얘기로 넘어왔었죠. 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세상에 공짜는 또 없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일본 버블 경제를 대표하는 가수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커버한 뉴진스 한이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 서울대학교 가을축제 폐막제 그리고 네. 올림픽 폐막식 이야기로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진짜 귀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얘기를 하다가 마라톤, 그리고 네. 마라톤 전쟁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네, 진짜 많이 이야기했네요. 네, 또 전쟁에서 활약한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그리고 전쟁에서 활약한 동물 이야기를 하다가 뭐 반려동물, 반려인물, 식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눴죠. 우리와는 다른 종이지만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이 법을, 기포를 뿜어내고 수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다양한 재료를 총동원해 만든 김치가 떠오르네요. 오늘 저녁은 김치에 삼겹살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아 참, 맥주도 같이 마셔야죠. 아, 근데 삼겹살엔 소주인데.